공부하자 힘내자 떡 시간 됐어 시작하자 떡 뽀로도르 끝났어 우리 시작 집중 떡 준비 완료 떡 안녕하세요. 목표 대학 진학. 특히 요즘 입시 환경 변화가 정말 빠르잖아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좀 막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그 해법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스카이대학 정시에서 교차 지원 비율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 점이 상당히 큰 화두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여러분 학습 전략엔 어떤 걸 시사하는지 좀 깊게 파헤쳐보죠. 네, 안녕하세요. 정말 주목해야 할 변화입니다. 이게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 학습 계획 세우실 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그 교차 지원 감소 핵심 원인을 좀 짚어보면요. 첫째는 수학 선택 과목 있잖아요. 그 표준 점수 차이가 확 줄었어요. 예전에는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이 확통보다 꽤 유리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 격차가 11점에서 5점 이렇게까지 줄면서 교차 지원했을 때 점수 메리트가 좀 줄어든 거죠. 11점에서 5점으로요? 그 차이가 꽤 컸네요, 원래. 네, 그랬었죠. 그리고 둘째는 사회탐구, 그러니까 사탐 난이도가 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표준 점수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연계 학생이 사탐 점수로 인문계에 지원할 때 예전만큼 그렇게 압도적인 우위를 갖기가 좀 어려워진 거죠. 이게 생각보다 큰 변수였어요. 사탐이 변수가 될 줄은 저도 좀 의외였네요. 네, 그렇죠. 셋째로는 이제 대학들 정책 변화도 좀 있었고요. 예를 들어 연세대는 사탐 응시자한테 가산점을 준다거나 또 고려대는 사탐이랑 과탐의 변환 표준 점수를 다르게 적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어떻게 보면 교차 지원 문턱을 좀 의도적으로 높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하, 대학들도 좀 대응을 한 거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 확대 이슈. 이것도 빼놓을 수 없어요.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굳이 인문계로 교차 지원하기보다는 의대나 아니면 자기 계열 내에서 좀 더 상위권 학과를 노리는 게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학 점수 차이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탐 난이도나 표준 점수, 또 대학별 정책, 그리고 의대 지원이라는 외부 요인까지 다 맞물려서 이 풍도가 바뀐 거네요. 어떻게 보면 좀 예상된 변화 같기도 한데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 수험생들은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게 상황이 복잡해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전략을 더 명확하게 세울 기회이기도 합니다. 일단 수학은 여전히 당락을 가르는 핵심이죠. 미적분기하 선택자는 이제 최고 난도 문제까지 좀 공략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확통 선택자는 실수를 줄여서 안정적인 고득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2, 3시간 꾸준히 투자하는 건 기본이고요. 수학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군요. 그럼 탐구 과목은 어떤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탐 변수가 커졌는데 그 사탐론이라고 하잖아요. 자연계 학생이 사탐 선택하는 거요. 이게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사탐런이요. 그게 이제 언급은 되는데 사실 좀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탐 난이도 자체가 올라서 만만치 않아졌고 또 대학별로 사탐 가산점이나 변환 표준 점수, 차등 적용 같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본인 계열이랑 목표 대학의 유불리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고 전략적으로 과탐, 사탐 조합을 결정해야 합니다. 탐구 과목도 하루에 한두 시간은 꾸준히 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개념 이해가 정말 탄탄해야 합니다. 변수가 많을수록 기본이 중요하죠. 결국은 디테일 싸움이네요. 내 목표 대학이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 파악하는 거요. 여기에 더해서 사실 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 그 자체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잖아요.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정말 그렇죠. 계획 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실행 관리입니다. 그냥 주간 계획 세우고 끝! 이게 아니라요. 이걸 꾸준히 지키도록 도와주는 어떤 장치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그 포모도로 기법 같은 거 있잖아요. 25분 딱 집중해서 공부하고 5분 쉬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관리하면 집중력 유지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 짧게 집중하고 쉬는 방식이요? 네네. 그리고 이런 기법을 실천할 때 학습 관리 도구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 앱들 보면 그냥 타이머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스터디덕 같은 앱들은 학습 계획 관리나 좀 가벼운 코칭 기능까지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습관을 만들도록 도와줄 수 있죠. 특히 혼자서는 의지가 좀 약해지기 쉬운 분들께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시간 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계획 관리나 동기부여, 꾸준함 유지에도 그런 도구들이 도움을 줄 수 있겠네요. 그럼 이런 전략이나 도구 활용 같은 건 스카이 목표하는 학생이나 교차 지원 고려하는 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그 학생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근데 사실상 학습 효율을 높이고 싶은 모든 수험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단순히 점수나 유불리를 넘어서서 내가 왜 이 대학, 이 학과에 가고 싶은가? 나의 적성은 정말 뭘까? 이런 걸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 고민이 학습의 방향을 잡아주고 또 지치지 않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입시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거기에 막 흔들리기보다는 그 변화의 본질을 좀 정확히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최적의 길을 찾아 나서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있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그 변화 속에서 나만의 전략을 세우고 그걸 꾸준히 실천하고 또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을 목표 달성으로 이끌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학습 여정에 정말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이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대학에 갔을 때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요? 단순히 합격증 그 너머의 답을 찾는 과정이 어쩌면 이 힘든 수험 생활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